우리 주변의 건축은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때로는 독특한 아우라로 주변을 장악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을 받아들이고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새로운 상황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이곳의 건축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여야 하는가는 많은 건축가들이 가장 고심하는 지점일 것입니다. 서울대 캠퍼스는 수십 개의 건물이 있는 작은 도시와도 같습니다. 이곳의 건물들은 한국 현대사의 의미를 담은 건축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대 캠퍼스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시대별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이런 작은 도시의 문화 직결지는 그 다양성을 흡수할 수 있는 중성적 공간이어야 합니다. 즉, 건물이 주인공이 아닌 그곳에서 창조되어 공연되는 작품과 그곳의 사람들의 활동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중성적 장소로서의 건축이어야 합니다. 서울대 문화관이 있는 곳은 서울대 캠퍼스에 있어서 문예대와 이공대의 경계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서울대 캠퍼스의 마스터 플랜의 보행축과 녹지축의 결절점이기도 하지요. 이곳의 건축물이 어떤 방식으로 있는가에 따라 연결의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단절의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 문화관은 그 주요 프로그램실만으로도 넓이 10,000제곱미터가 넘고 높이 30m의 거대한 볼륨의 건물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건물이 될 때 중앙 잔디 광장에서 보이는 두꺼운 병풍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캠퍼스의 단절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저희는 주목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해답으로 단일 건물이 아닌 건물군으로 작은 도시와 같은 분동형의 캠퍼스 안의 캠퍼스를 제안합니다. 이는 주변 조직과 물리적 시각적 관계성을 지속하면서 순환 구조를 이루어 사람들의 접촉면을 확대하고 다양한 레벨에서 자유롭게 각 프로그램 공간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게 합니다. 거리두기, 외부 공간의 확대 등 지금 그리고 미래의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다목적 컬의 기존의 45도로 틀어진 축을 이중 외피인 메탈 커튼으로 둘러싸면서 그 축의 일원화로 경관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 메탈 커튼은 공연장의 상징이며 옛 건물의 형태를 품음으로써 현재와 과거가 함께 보이는 곳입니다. 기존의 외피는 건물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탈거하고 경량화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로 마감하였습니다. 기존의 타일은 바다 페이빙으로 전환되어 기억의 그림자로서 사람들의 옛 기억을 지속시킵니다. 5개의 화이트 큐브로 만들어진 클러스터는 중성적 장소를 제공하는 작은 캠퍼스가 되고, 이곳의 각 프로그램들은 마치 도시의 건물이 들어서듯이 제 위치를 찾아 들어갑니다. 단순한 박스에서도 각 프로그램에 맞는 디테일에 의한 미시적 외피 변화로 새로운 아키텍처 스케이프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서울대 문화관의 프로그램은 총 5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큰 프로그램의 소속이라기보다 각기 성격이 명확한 특수 프로그램들로 독립성이 보장되고 사용자별 접근이 용이하여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즉, 수평적 관계의 건축 조직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소리에 민감한 프로그램들로 충분히 이격거리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고조차가 있는 지형을 존중하면서 관계의 길 사이 적정 위치에 프로그램들을 독립적으로 놓는 방식으로 그 기능성을 최적화하고 협력적 관계성을 높였습니다. 저희 분동형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독립된 건물군이 주변 조직과 결합하여 다양한 외부 공공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블랙박스는 중앙 잔디 광장에서도 무대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중앙에 위치합니다. 갤러리와 카페는 다목적 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자하연 등 주변 모든 곳에서 인식과 접근이 가능한 곳에 두어 그 활용을 확대하였습니다. 높은 차음도와 충고를 필요로 하는 영상 공방은 지층의 고조차가 가장 높은 곳에 배치하고, 영상 공방동과 갤러리 카페동으로 위호된 계단 광장은 자연스러운 건축의 어쿠스틱으로 훌륭한 외부 공연장이 됩니다. 보행 결절점인 오고리 중심에 작은 진입마당을 계획하여 상징 조형물을 이전시켜 옛 기억을 환기시켰습니다. 각 동에 위호된 곳에 제적 공방을 두어 각실의 제작물의 이동이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그 위층에 결합된 창작 레지던스는 사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입니다. 레벨 80에 있는 창작 그라운드는 상부 분동형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통합되는 곳입니다.
보통 공연장은 관람자 중심으로 계획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공연이 올려질 때까지 더 많은 시간 그곳을 사용하고 준비하는 것은 공연 준비자들입니다. 서울대 문화관에 있어서는 학생들일 것입니다. 저희의 제안은 이 창작의 시간, 창작의 공간에 주목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창작 그라운드의 제안입니다. 보통 지하로 외면되는 이곳을 창작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레벨 80에 위치한 이곳은 오페라실, 블랙박스, 영상공방, 제작공방이 외여된 곳으로 협력적 관계의 그라운드입니다. 두 번째 창작의 공간은 백스테이지입니다. 연습 시 공연자들의 무대 감각을 쉬 익히게 하기 위해 무대와 같은 사이즈의 리허설실을 마련하였고, 대형 악기실들은 중규모 음악 연습실을 겸하게 하여 실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이곳은 복도벽이 열려 통합되면 소극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기존의 무대의 진입이 불편했던 점에 주목하여 기존의 높은 층고를 이용한 무대 옆에 리허설실을 마련하였고, 무대층과 연접하여 대기홀과 분장실을 배치하여 공연자들의 동선을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창작의 시간을 존중하는 계획의 반영입니다. 이중 외피를 통해 들어간 다목적 홀로비는 기존 2층인 91.6 레벨의 슬라브를 제거하고 남은 볼을 이용한 볼트 아치형 천정 디자인으로 높은 공간감을 확보하였습니다. 원활한 관람 동선을 위해 4개의 엘리베이터를 추가하였고, 객석부 둥근 메스를 따라 원형 계단을 설치하여 동선 인지성을 높이면서도 로비 공간에 미려함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제안의 비냐드 타입의 오디토리움 모습입니다. 그 세부 디테일을 보면 무대 끝단까지 보이는 최적의 경사도를 위해 객석 바닥판의 단면 조정을 하였습니다. 무대부는 전면 오케스트라 피트를 끌어내어 콘서트 홀로의 변신이 유리하게 하였습니다. 측면 무대부가 협소한 기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후면에 레이어를 하나 더 두어 공연자의 동선 확보를 하고 가변 무대의 공간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객석은 고른 잔향 시간과 음향 전달력을 위해 비냐드 타입의 섹터를 나누고 측벽 반사체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객석 섹터별로 각 층에서 출입이 용이하게 함으로써 비냐드 타입의 동선 취약성도 보완하였습니다. 최상층에는 유리를 통해 공연장이 보이는 비대면 객석홀을 두어 차별화를 주었습니다. 오디토리움 천장은 장르별 음향 조건을 맞추기 위해 두 겹의 반사 장치를 디자인했습니다. 첫째는 공간적 최적을 확보하면서 전체적인 잔향 시간을 늘려주는 주름형 후면 반사판 천정입니다. 그 하부에 초기 반사음을 보강해주는 조절형 반사판을 두어 기존 음악당이 해주지 못한 음향 수준을 끌어올렸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오디토리움은 장르별 음향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화합니다. 내부 마감은 전체적으로 모노톤의 우드 마감으로 따뜻한 세련미를 주었고, 객석 디자인은 서울대의 다양성을 대변하고 비대면 공연 시 관람객을 대신하는 의미로 다양한 컬러를 채택하였습니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단단한 외연을 가진 블랙박스는 4겹의 외피로 구성되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4겹의 문이 다 닫혀 있을 때는 순수하게 블랙박스 공연장 기능을 수행하고, 동측벽이 올라가면 계단 광장의 또 다른 무대가 됩니다. 서측벽이 열리면 다목적 홀과 연계된 열린 로비가 되고, 가장 내부의 흡음벽까지 올라가면 하부가 모두 관통되는 크리에이티브 캠퍼스의 중심 광장이 됩니다. 서울대 문화관의 존재적 가치는 캠퍼스 내 각 대학별 지역의 연결의 장소이자 문화 창작의 집결지이면서 생산지입니다. 공연장뿐 아니라 문화 공작소를 포함한 서울대 문화관은 공연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기존의 중앙 집중식 공간에서 협력적 공간의 자유도가 있는 건축이어야 합니다. 창작자들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용자들의 시간이 존중되는 건축이어야 합니다. 가장 기능적이면서도 활동이 중심이 되는 장소의 건축이어야 합니다. 출입에 거부감이 없어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가능한 건축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제안하는 서울대 문화관 캠퍼스인 캠퍼스입니다.